네, 제주파 TV 이슈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화면에 지금 딱 보이시죠?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신임 도당위원장 모시고 이 얘기 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선거철은 아니기는 한데 왠지 할 얘기는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재밌는 얘기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용진 신임 도당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허용진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인터뷰를 지금 막 여러 군데 다니시다가 또 이렇게 또 저희 이제 소소한 팟캐스트까지 이렇게 또 직접 참여해 주심에 이거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언론에서 불러주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고 예. 많은 도움이 돼서 예. 항상 불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런 자세 너무 좋습니다. 불러주면 간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여러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이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갈 길이 좀 먼데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를 도당위원장으로 뽑아준 우리 대의원분들 네네. 그리고 관심과 애정을 실어준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를 극복해야 되는 저 과제가 있어서 기쁨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과제를 하나씩 잘 풀어서 우리 도당을 집권 여당이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재건해달라는 당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예. 열심히 노력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의 당선 소감은 공식적인 멘트였고요. 혹시 뭐 비공식적으로는 내가 이번에 도당위원장에 응모하게 된 계기 뭐 혹시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공식 비공식을 떠나서 저는 예. 입장이 똑같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당원분들도 많고 아하, 그렇죠. 대선 때도 우리 민주당보다 더 표를 못 얻었다라고 아쉬워하는 당원분들이 예. 많은 상황이 현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맡은 서귀포 지역인 경우에는 물론 대선에서는 약간 뒤졌지만 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보다도 한 석을 더 더 얻었죠. 얻었고 5석. 예. 5석. 예. 그다음에 당원 투표에서 약 4% 앞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노력한 점을 인정해주는 당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당원들이 뜻을 받들어서 예. 제가 도당을 이끄는 게 좋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저 도당위원장 선거에 나서게 됐던 겁니다. 당원들의 요구가 지금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강력한 리더십보다는 예. 변화된 리더십. 아하. 지금까지 쭉 무사한 일에 안주했던 예. 그런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예. 유연한 보수를 지향하면서 유연한 보수. 네. 네.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해달라. 네네. 그리고 민생을 진정으로 보듬는 그런 행보를 보여달라. 거기에 적합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요즘 저 방송사 여기저기 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멘트들이 정리가 잘 됐네요. 또 원래 제가 멘트는 방송 출연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잘 정리된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자고. 그러니까 방송 오면서 웃을 수는 없고 저도 웃자고 하는데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저 팟캐스트 방송은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웃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아까 또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질문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제가 그 얘기부터 좀 먼저 그럼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그 신임 도당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대량 당원들이 대거 탈당이라는 아픔을 겪고 당세가 무너졌었습니다. 네네. 꾸준히 우리 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당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줘서 네. 점점 추세적으로 지지율이 회복되는 단계이고 거의 지금은 민주당에 근접한 지지율까지 다다랐습니다. 예. 그런 추세 상승 과정에서 네. 우리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약간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인터뷰는 이 시점에서 다시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길 만한 요소들이 조금 군데군데 보였나 봅니다. 위원장님 눈에 많이 보였죠. 많이 보였어요. 어떤 거 보였습니까? 혹시 이게 답변도 질문 순서의 반대로 뒤에서 거슬러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제 있었던 오형훈 도정의 인사. 이게 선거 공신들을 자리 요직에 앉힐 거라면 뭐로 도민들이 그 오형훈이라는 분을 도지사로 선출했겠습니까? 요직에는 도민들이 진정으로 적합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분을 잘 선택해서 앉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도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내로남불이 제주에서도 행보가 정리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을 도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한다면 당연히 이기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어쨌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이런 진단을 또 이렇게 들었는데 이 몇몇 국민의힘 당시 후보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면은 당시 도당 지도부가 좀 약간 우왕좌왕했다. 좀 뭔가 지역에서 선거를 뛰고 있는 당 후보들을 위해서 좀 약간 충분한 서포트를 해주지 못했다. 리더십 부재가 패배로 이어졌다라는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임 도당위원장으로서 당시 기억을 복귀하시면 어떻게 느끼시는지. 우왕좌왕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 당시 모두가 알다시피 저희들은 사고당 체제였습니다. 사고당 체제라는 것은 정상적인 리더십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인 당 체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고 정상적인 체제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환해서 거기서 덧붙여서 우왕좌왕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사고당이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사고당에서 그 정도면 우린 잘한 거다. 잘한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도 사고당 체제는 당을 정비하는 기초를 까는 단계였는데 그러면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가신 여건에서 선전을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도당위원장님께서 당시 또 이제 서귀포 당협위원장이시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팔이 안으로 굽어드는 겁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귀포에서는 아주 승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이겼죠. 이겼죠. 그래서 제가 새벽 6시부터 대선부터 새벽 6시부터 출근 때까지 새벽에 거리 인사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혼자 우리 선거운동들이 새벽 6시에 나오라고 하면 싫어할까 봐 좋은 자리에서 인사하면 표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1호 광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새벽 6시에 혼자 자리를 지키면서 깜깜한 가운데 큰절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서귀포에는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도 나름대로 선전을 했고 지방선거에는 도지사 선거 빼면 사실 압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다가갈 모습이 예, 예. 민심을 얻는 데는 무엇보다도 아하. 중요하다라는 예. 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본인 자랑을 하시면서 당시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과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을 지금 돌려가게 하고 있는 돌려가긴 예. 하는 건 아니고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아니 농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죠. 아유, 예. 하십시오. 제주시 갑이나 을 당협위원장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훌륭한데 정치적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만큼 성과가 조금 미흡하게 나타난 거 아니냐. 요령이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이제는 많이 역량을 축적해서 대한민국 어느 당협에 알겠습니다. 내놔도 알겠습니다. 한 몫을 충분히 해낼 분들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기습적으로 훅 던졌는데 또 이렇게 탁 받아치시네요. 또. 그러니까 훅 하면 탁 받아치지 않으면 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역시 정치인입니다. 역시 정치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질문을 좀 묶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도당위원장에 이렇게 선출이 되셨는데 이제 사고당이요 안녕. 앞으로 이제 2년 임기 동안에 나름대로 도당위 1년입니까? 도당위원장이 1년이었군요. 나름대로 이제 어쨌든 1년 동안 주안점이라든가 좀 신경 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거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조직 정비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많이 걱정들 해주시는 젊어져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정치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이거 떨쳐야 됩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이 정치적 약자. 이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의견을 경청하러 하루 종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 당원들과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고민도 함께 하면서 우리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면 참 제주도당이 우리 전국에서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도당이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기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정치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저변을 넓히겠다. 사실 뭐 저변을 넓히겠다는 게 그만큼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도민들의 지지를 더 받기 위해서 현장을 뛰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좋고요. 이제 그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그 원희룡 도정 당시에 그 영리병원 당시 공론화 위원장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영리병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고 제2공항도 사실 이게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뭐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어쨌든 조금 드라이브는 걸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역 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어떤 보관, 방책 어떤 것들 혹시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느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일단 그러면 영리병원 당사자니까. 영리병원부터. 영리병원에는 지금 벌써 4년 이상 된 걸로 저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때 분명히 해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법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수기 모델이죠. 뜻을 모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에 따랐으면 지금쯤은 그 분쟁이 갈등이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원도정이 그 공론화 결과를 뒤집어서 다른 행보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행보를 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낸 겁니다. 부분적 허가 이렇게 제한 허가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조건부 허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고 찬성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주 중간적 뭐 이런 행보를 해버리는 바람에
갈등이 증폭되고 갈등 수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예. 묻는다면 이게 JDC와 우리 제주도가 예. 같이 협력해서 예. 지금 제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질문 때문에 그 예. 자료를 볼 수 없어서 아하, 예.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된지 예. 모르겠지만은 예. 과연 그 우리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그 사업장이 예. 정상적으로 준공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다면 예. 무슨 장애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예. 그거 파악한 다음에 영리병원까지 함께 그 틀에 넣어서 예. 발전 방향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인드를 JDC 이사장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아하. 더군다나 오영훈 도정은 이 헬스케어 타운이 문제점이 뭔지조차 선거 과정에서 언급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관심조차 아예 없다. 아하. 이래서는 우리 서귀포 지역입니다. 이게 서귀포 지역의 경제 발전의 한 축인데 우리 서귀포 사람들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예. 라고 반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점점 요원해진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영훈 도정이 나서라. 저희들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 협조할 거 있으면 충분히 협조하겠다. 예.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든지 예. 오영훈 도정이 힘이 붙여서 방향 수립조차 할 수 없다면 예.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의견을 달라고 손을 내밀든지 공식으로 요청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도와줄 용의가 있다. 협조할 용의가 있다. 예.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영훈 도정이.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아마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조만간 이제 관련해 가지고 뭔가 해법을 내놔야 할 타이밍이 왔다. 라고 이렇게 허용진 신임 도당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영리병원은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또 이제 가장 큰 현안이 또 이제 제2공항 아니겠습니까? 제2공항은 헬스케어 타운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또 서귀포 지역의 이슈다 보니까. 예. 서귀포 지역 이슈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이슈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제주도 공항은요 필수 교통시설입니다. 네네. 경남 이런데 서울 이런데 있는 공항 시설은 예. 대체가 가능합니다. KTX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렇죠. 승용차도 있고. 예. 그런데 그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데 제주도는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수 시설인데요. 네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항 포화됐다는 거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성산 제2공항이 적합하냐 아니냐에서 논쟁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민들이 찬반 여론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라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먼저 찬성이냐 반대냐 결단도 없이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겠다. 그러면 정치인이 왜 필요합니까? 현안 있을 때마다 여론조사에서 물어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론화라든가 어떤 자기 결정권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버리는 비겁한 행동이다. 아주 비겁하죠. 그러면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묻자면 오영훈 도지사 국회의원 하던 시절 위성권 국회의원, 그렇죠. 송재우 국회의원 그동안 제2공항과 관련해서 무슨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지
입장 표명이 없으니까 찬성을 하는 사람을 설득할 겁니까?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할 겁니까? 둘 다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명백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인이 필요 없지요. 도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정치인.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라. 그러면 갈등 해결에 저도 일조를 하겠다. 아하.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입장을 일단 밝혀야. 저는 당연히 찬성입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2공항 이슈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여론조사 했을 때 하고는 달리 지금 좀 약간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는지. 이 상황이 바뀐 거라기보다도 예. 지금은 그 제가 주장하는 필수 교통시설이라 제가 유세할 때도 많이 외쳤습니다. 예. 라는 데는 공감대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역 이슈에 대한 거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아까 이제 잠깐 인터뷰 앞부분에서 잠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제 또 오영훈 도정 저희가 인터뷰하는 시점에서 어제 오영훈 도정이 첫 정무부지사의 김희연 전 도의원 그리고 제주시장의 강병삼 변호사 그리고 이제 서귀포 시장의 잠시만 저 이름을 이종우 전 남군의회 의장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지 좀 다시 한번.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영훈 지사가 얼마 전에 저희 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거기서 협치 운운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화답을 했는데요. 네네. 협치 기본 정신을 아예 말살한 것이다. 아하.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도민들이 의사를 아예 무시한 것이다. 아예 무시한 것이다. 그럼 위원장님 잠시만.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혹시 방송 보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 원희룡 도정 때는 뭐 그렇게 협치를 그렇게 잘했지? 라고 이렇게 좀 오히려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원희룡 이 자리에서 원희룡 도정이 협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자기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과거 도정을 들먹이면서 저 언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말고. 과거를 묻지 말고.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제주도 도정을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저기 도지사를 해달라고 도민들이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첫 단추부터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사다라고 60% 정도는 느낄 수 있도록 적어도 인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저 선거 공신 농공 행사인 겁니다. 인수위 출신들로 농공 행사. 이게 무슨 2조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질문한 건 뭐냐면 민주당 도의원 분들 중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협치는 원희룡 도정 때가 행정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더 잘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원희룡 도정 때는 어쨌든 이게 실질적인 협치든 아니면 형식적이든 정치적인 쇼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좀 그렇게 발탁하는 좀 뭔가 묘가 있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좀 그런 묘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원도정이 그게 협치가 성공적이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견해가 많이 다른 견해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서 그 부분은 언급을 삼가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인사할 때 그 선거 공신을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이 없으면 내가 한마디 더 하려고 준비한 멘트도 있습니다만 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보세요. 지금 저기 다른 데서 못다 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 오영훈 도정이 제1공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그러면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왕적 도지사. 예, 예. 그다음에 불균형 발전. 예, 예. 제조와 서입. 예, 예. 이런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본인이 느꼈다면 예, 예. 지금 제도가 바뀌지 않은 이 시점에서라도 예, 예. 제주시장과 서귀포 시장한테 재정적 권한을 아하. 예산 편성권을 이양해 주면 돼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법 체계 속에서. 예. 그러면서 지방자치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 주면 돼요. 예, 예. 그건 안 하고 인사는 자기 직권으로 갖다 시장 말 잘 듣는 사람 갖다 놓으면서 예, 예, 예. 무슨 재앙적 도지사의 폐단이다. 예, 극복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된다. 예. 이런 행보는 어폐가 맞지 않는다. 어폐가 있고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아하. 또 하나. 예. 오영훈 도지사가 그 지방 자치단체 부활을 하기 위해서 기초 부활을 하기 위해서 특법법 개정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의원 시절에? 네, 의원 시절에. 그러면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기관 대리평이 어쩌고 이런 그렇죠. 일반인들이 알아먹기 어려운 용어를 어렵습니다. 그런 용어. 용역을 실시하는 예산 들여가면서 뭐 15억인가 막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돼요. 이것은 잠시 보류하고 특별법 개정에 매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제가 이루어져야 그다음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특별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이 논의가 가능해야 된다. 이거 거꾸로 오고 있습니다. 선후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쩌면 이 용역하는 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예산 낭비만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거꾸로 행보를 하느냐. 이걸 제가 협치하겠다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과 토론회라도 하고 공론조사라도 좀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협치가 아니냐. 꼭 우리가 우리 측 인사를 어떻게 자리에 앉혀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협치는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협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만이라도 협치를 좀 하자. 아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협치할 수 있는 틀을 먼저 만들어 달라. 상설 기구를 만들든가. 하다못해 이제 지사가 약속을 하든가 뭔가를. 그런 식으로 해야 진정성 있는 협치 제안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협치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좀 들어봤고요. 어쨌든 도당위원장으로 지금 취임하시자마자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좀 약간 국민의힘 도의원 특정 분을 중심으로 좀 약간 좀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개원 한 달도 안 됐는데 4.3 관련해 가지고 좀 폄훼하는 발언이라든가 최근에 또 이제 그 초선 의원들 간의 어떤 모임에서 좀 약간 소동이 좀 있었다라는 게 지금 뉴스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거는 좀 약간 곤란한 질문일 수는 있습니다만 4.3 관련한 부분에 그 적절치 못한 용어를 쓴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요. 기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적절치 않은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일부 소동이 일어났었던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요. 도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절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 초선이다 보니까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자리에서 편안한 대화를 하는데 익숙해서 그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다. 과도기적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더욱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 예. 저렇게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도당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맞죠. 네, 예. 아유 그렇습니다. 예. 참 취임하자마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아니, 농담입니다. 예. 아닙니다. 4.3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4.3 피해자들한테 4.3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예. 4.3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일단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는 제가 사죄의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떠나서 4.3 희생자들에 대해서 9천만 원이라는 보상금이 이게 어디에 무엇을 근거해서 산출한 액수인지 저는 액수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뭐 대법원 판결로 1억 3천까지 원래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걸 왜 9천에 이게 하도록 했는가? 그리고 뭐 1억 3천 얼마를 그것도 떠나서 손해배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게 유족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마음을 위로하는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뭐 위자료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 배상을 받는 사람들 입장, 유족들이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위자가 될 수 있는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위자가 될 수 있는 금액은 없었을까? 이게 최선이었는가? 이게 과연 그분들에 대해 이게 진짜 우리가 최선이었는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하실 겁니까? 관련해서 상향 지급 적어도 지금 손해배상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더라도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라도 손해배상을 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아이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 4.3 이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상향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추가적인 약속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저 올해 그 취임 전이었습니다. 올해 4.3 추념식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우리 추념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이제 4.3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좀 약간 보수 정치권이 좀 예전하고는 좀 약간 달라진 모습을 조금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의 이 지역 공약 사업이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 중간에 질문을 좀 끊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표현 중에 뭐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다는 건 좀 섭섭합니다. 섭섭합니까? 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괜찮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주도당 하면서 어떻게 이끌 것이냐는 유연한 보수. 유연한 보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연한 보수라고 하면 유연한 보수의 의미를 나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았어요. 안 던지시더라고. 유연한 보수. 그러면 지금이라도 던지겠습니다. 4.3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4.3 얘기가 나온 김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수 정치권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유연한 보수. 이것과 관련된 어떤 4.3의 자잘못을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경직된 생각이고요. 이 4.3이라는 게 우리 역사적 비극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만이 아픔이 아니고 전국적 우리 민족적 아픔입니다. 이런 사고를 전향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을 제가 표현하기를 유연한 보수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겁니다. 전향적인 방향.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시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객관적 사실을 떠나서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사실 측면에서 4.3을 바라보자면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한 번의 책임을 이행하는 걸로 인해서 끝내서는 아니 됩니다. 지속적으로
역사의 아픔이 사라지고 시대의 아픔이 사라지고 유족의 아픔이 위자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고 그분들을 위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두에 제가 유연한 보수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은 그때그때 조금 바뀔 수가 있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론으로서 일반론으로서 일반인들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믿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역사의 평가를 거치고 시대의 평가를 거쳐서 그 진실이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재정립된다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이 말꼬투리가 잘 안 잡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말꼬투리 잡은 거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 그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지역 공약들이 있었거든요. 관광청 신설해서 제주에 두도록 하겠다. 또 뭐 관련해 가지고 뭐 해녀의 전당 요것도 좀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몇몇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부처 간의 이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상 추진 여부가 좀 약간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1년 동안 도당을 이끌어갈 도당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관련한 어떤 노력, 구상 어떻게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느 대통령 선거든지 간에 공약이 100% 지켜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에서 한 공약은 제주도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수 부분만 핵심 부분만을 모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되고 추진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 언론을 구체적으로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부처 간 이견이라는 거는 예산 책정 과정에서 의견 조율 중에 선후를 정하면서 다소 이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도당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 도민들이 여러분을 충분히 전달하는 역할. 그 속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하는 역할.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된다 안 된다라는 이런 우려를 한다는 거는 우리 조급증이 아닐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시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도당위원장 하면서 이제 앞으로 1년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참 하실 게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뭐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멀다면 먼데 또 차기 총선이 이제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 허용진 위원장님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늘 예비 후보로도 이렇게 이름 올리셨고 했는데 차기 총선에 혹시 출마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그 답변보다 먼저 정리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도당 위원장 하던 저기 당협 위원장 하던 좀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행보를 하는 사람한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질문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회가 주어지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당연히 나갈 것을 예상해서 하는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제로 도당을 잘 정비하고 일단 우리 당원들이 마음을 얻는 게 먼저입니다. 마음도 얻지 못하고 지금 나가겠다고 큰 소리 뻥 쳐놓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당원들이 마음을 얻고 그다음 유권자들이 마음을 얻은 후에 자신 있게 출마 선언하는 것이지 미리부터 뭐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활동에 충실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의 행보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돌려 길게 얘기하셨는데 생각은 하고 있다.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내일을 열심히 하겠다.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니 근데 우리 저 허용진 위원장님 사실 뭐 물론 총선 도전은 좀 예전부터 좀 하셨거든요. 근데 본선에 나가시질 못했다. 항상 뭐 어떻게 뭐 이 본선 경선을 위해서 항상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고배를 마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동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그 본선에서는 이 확장력이 크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아주 적극적인 견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 예비 후보와 할 때 우리 그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개입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 개입했다고 보기보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역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역선택. 역선택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저기 보수표 동향을 분석해서는 제가 이겼어요. 경선에서. 보수표로만 보면. 근데 까고 나니까 예상치 못한 표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분석 가능한 부분이 절반이고 분석이 어려운 부분이 절반 아닙니까? 우리 정치 구도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도 그 부분은 좀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잘못입니다. 무슨 잘못이냐? 어떤 잘못을 또? 기존 정치인들 같이 행보를 하지 못한 잘못. 저는 바른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싶었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고배 아닌 고배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좀 이제는 다시 기성 정치인과 같은 스타일로 좀 나중에 또 도전을 또 답변을 잘못 이해하셨는데요. 그 세 가지를 진정성을 알리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진정성이 충분히 알려졌다. 진정성이 이제 충분히 서귀포 시민들에게 알려졌을 것이다.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 진정성이 있는 정치. 알겠습니다. 그걸 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이 덜 된 시절에는 패배했지만은 이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제 이해력에 문제가 있었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저도 농담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허용진 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얘기를 들어보는데 벌써 지금 시간이 40분이 훌쩍 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10분만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뭐 너무 그냥 오늘 그냥 카메라 켜놓고 지금 딱 마이크 켜놓고 돌리니까. 나 카메라 켜는 줄 몰랐네요. 그냥. 또 말씀이 또 청산 유수셔가지고 또 기분이 많이 업되셨어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저 1년 동안 여러 활동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어떤 협치라든가 지역 현안에 대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목소리 많이 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뭐 우리 당원 그리고 이제 도민 지역 주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쇄신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런 틀에서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지지와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당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덜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도민들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혼신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질책을, 때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면 조금이라도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용진 국민의힘 신임 제주도당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